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격주에 한 번씩 뵙게 됐어요. 앞으로 재밌고 알찬 소식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지혜 기자님은 영화 전문 기자입니다. 혹시 일단 네. 요즘 재밌게 본 영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틀 전에 개봉한 이틀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매드맥스? 네, 예.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보셨죠? 9년 전 영화인데. 아, 있죠. 네. 저기 샤리스 테론. 네네. 예. 거기서 뭐 샤리스 테론의 반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예. 막 되게 무지하게 막 그 아마존처럼 여전사처럼 나오잖아요. 네, 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15년 전에 이야기를 네.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퓨리오사가 예. 어떻게 팔을 잃게 되었는지, 또 녹색의 땅에서 어떻게 이모탄 조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는지, 그 원작에서 많이 공백으로 비워져 있던 부분을 이제 조지 밀러 감독이 친절하게 이렇게 됐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 주석을 네. 가득 채워서 만든 새로운 영화입니다. 자, 샤리스 테론이 나와요? 딴 사람이요? 샤를리즈 테론은 아쉽게도 못 나오고, 네. 그 샤를리즈 테론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닌 아냐 네. 테일러 조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샤를리즈 테론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영화에서 이 대사는 정말 좋았다 네. 하는 게 있을까요? 영화의 도입부의 나레이션으로 등장하는 대사인데요. 네. 무너지는 세상의 잔혹함에 무엇으로 맞서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영화가 시작을 해요. 무너지는 세상의 잔혹함에 무엇으로 맞서야 할까? 네, 이 영화가 포스트 아포칼립스, 네. 문명이 멸망하고 난 뒤의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예. 정말 잔혹하기 이를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것들에 지지 않으려면 연대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서 저는 이 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네. 아포칼립토가 또 생각이 나네요. 이거.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영화도 되게 스릴감 있었어요. 네. 자, 특별히 대사 여쭤본 이유가 제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우리가 한국 영화를 만든 위대한 대사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한국영상자료원이 이제 상암동에 있는 한국영화박물관에서 네. 대사극장, 한국영화를 만든 위대한 대사들이라는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 1월부터 이제 오는 6월 1일에 끝나는 그런 전시인데, 어떤 전시냐면 말 그대로 이 5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 영화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중의 마음도 반영하고 시대상도 반영하는 그런 대사들을 뽑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비디오 아트 작업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관객들이 직접 명대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명대사를 이제 스티커로 출력을 해서 간직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대사라고 하면 우리가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물리적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한국 영화의 대표적인 대사 참 많은데 전 뭐 네. 그것도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떤 걸까요? 달콤한 인생. 아, 이병헌, 김영철, 신민아. 네. 삼각관계가 됐잖아요. 조직의 보스고 조직원, 그리고 젊은 여성. 네. 이병헌 씨가 그래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김영철 씨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넌 내게 모욕감을 넌 내게 줬어. 모욕감을 주었어. 비슷한데요? 저 이거 수도 없이 연습했어요. 자, 오. 죽어가는 이병헌이 하룻밤의 꿈 같은 게 인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네네. 예. 그리고 베테랑에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네. 있었죠. 네, 그럼요. 그게 사실은 고 강수현님이 후배들 만나면 맞아요. 그 아주 화통하게 술 한잔 사주면서 하던 얘기였다 해요.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워낙 영화계에서 되게 인품이 훌륭하시고 그러니까요. 따르는 후배들이 많았는데, 예. 그 영화제 관련된 활동을 하실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 나오신 고등학교가 제 나온 고등학교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되게 가슴이 영화계와 굉장히 밀접하신 가슴이 되게 관계가 있으세요. 아팠어요, 제가.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유명한 대사들은 정말 네. 영화를 뚫고 나와서 여기저기 패러디도 많이 됩니다. 네네. 그 자체로 시대를 관통하는 이제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전시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 영화의 대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영자원에서 펼쳐내는 기관지인 네. 아카이브 프리즘 12호에서 이제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관련 지식인들이 이제 대표적인 대사들을 100개 정도 뽑고 이제 이 전시에 갔던 이제 관객들도 좋아하는 대사들을 투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이 보여주는 게 영화 관계자들도 물론 명대사를 뽑아낼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도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대중들의 심리와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중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시대상이 그려질 수밖에 없고요. 네네. 떠올리시던 대사들 보면 영화를 기억하는 방법이 장면을 기억하거나 뭐 영화 음악을 기억할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대사잖아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화의 심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대사 머리에 딱 꽂히는 대사. 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랑 상관없이 네. 우리 이 기자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대사 뭔가요? 혹시 건축학개론?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청취자님들께 잠시 소개드리면 우리 저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 이지혜 기자님은 건축학개론 이용주 감독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감독이 신랑이에요. 어떤 가장 좋아하는 영화 대사 뭡니까? 거주학개로는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막 머리가 혼란스러워져요. 근데 저는 거주학개론에서도 좋아하는 대사가 예, 납득이가 했던 대사들을 납득이. 네, 대부분 좋아하는데 거기서 계속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거기에 이렇게 계단 같은데 둘이 엉덩이 깔고 앉아가지고 그죠? 네. 예. 근데 그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유행어가 그대로 됐죠. 이제 유행어도 되고 캐릭터의 이름이 됐는데 이용주 감독이 이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납득이 안 되면 납득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감독들이 자주 쓰는 말이 대사로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시기에 좀 예전 영화 중에서요. 네. 이 대사는 정말로 당대 한국 사회를 잘 그려냈다 하는 게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 좀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 전시에도 드러나는 그런 대사들이긴 한데요.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김기현 감독의 한여에 등장하는 한여? 네. 대사예요. 이게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래서 윤여정 전도연 한여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전도연 이정재 말고. 네, 윤여정 배우가 예. 연기하는 그 한여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처음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고층 빌딩들을 보면서 젊은 여성들이 놀라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너무 감탄하고 좋아하니까 옆에서 이제 윤여정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31층 떨어져 죽기 딱 좋네 이러면서 까르르 웃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대사인데 영화 전체의 어떤 복선이 되기도 하지만 이 대사가 상징하는 바가 이 70년대의 시대상을 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여성들이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식로도 하고 버스 차장도 하고 그렇죠. 여공도 하고 노동자로서 맞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70년대. 네, 이 도시의 거대한 욕망에 집어삼켜지거나 아니면 산업화의 거대한 바람에 휩쓸려간 그런 여성들의 어떤 처지를 대변하고 있는 대사 같아서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좀 와닿았고요. 네. 조금만 더 뒤로 간다라고 하면 약간 아마 난소공 필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최근으로 온다면 저는 비트 정우성 씨가 했던 네. 민이라는 캐릭터가 나에겐 꿈이 없었다라는 대사를 하거든요. 나에겐 꿈이 없었다.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97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이때는 보면 IMF 외환이기 때문에 온 나라가 정신이 없고 모두가 어떤 꿈을 꾸고 진취적으로 행동하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니가 나에겐 꿈이 없었다라고 외치고 삶을 마감해버리는 그 결말이 어떤 젊은이들의 무력감 같은 걸 대변하고 무력감, 있어서 절망. 이 대사가 그 시대를 좀 대표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김은희 씨, 크크. 배우 이영애 씨, 너나 잘하세요. 생각나네요. 이거 명대사예요. 친절한 금자 씨에 나왔던 대사죠. 그거 너무 카리스마 있었어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동시대를 관통하는 영화 대사 어떤 게 있을까요?
단연 범죄도시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4편까지 오면서 계속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있다는 건 네. 대중들이 이 영화를 그저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다. 이 영화가 전달하고 있는 것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보낸다. 네. 네. 왜냐하면 이 마동석 씨가 연기하는 이 마형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없는 그런 형사잖아요. 있기도 힘들고 있어도 곤란한 그런 형사인데 왜냐하면 네. 불주먹으로 악을 처단하기 때문에 현실에선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의 팍팍함이랄까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불주먹으로 일거에 해소하고 악당들은 이제 벌을 받고 권성징악이 뚜렷한 이 메시지를 네. 이제 대중들이 속 시원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좀 관련되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네. 이 명대사들 중에요. 방송에선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욕설 대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건 아무래도 영화가 그 평범한 사람들의 입맛을 좀 많이 반영하는 그런 매체적인 특성도 있겠지만 네. 가장 크게는 산업적인 특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이 대사들을 보면 보통 50년대부터 현재까지라고 했지만 한국 영화 산업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던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이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흥행했던 영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뭐 범죄 영화, 액션 느와르, 뭐 조폭 코미디로 대표되는 조폭 영화 이런 식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그들의 입맛을 가져와야 되니까 욕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네. 자, 이런 명대사들을 만드는 건 각본 쓰고 연출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대사를 직접 연기하는 배우들 몫이잖아요. 네. 대사의 전문가들이다 하고 꼽을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단연 저는 박찬욱 감독님을 뽑고 싶은데요. 네. 이 대사극장 전시를 하는 와중에 많은 관객들이 와서 어떤 대사를 가장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뽑았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등장했어요. 말씀하셨던 베테랑 대사도 있었고 네. 또 뭐 헤어질 결심, 아가씨, 아까 말했던 친절한 금자씨 같은 대사들도 있었는데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3편이나 들어간 거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야말로 정말 대사의 대가가 아닐까 이제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또 뭐 박찬욱 감독, 정석영 각본가 뭐 이런 네.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 대본에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일단 두 분은 작업 스타일이 좀 독특하세요. 보통 네네. 이제 공동 작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서로 써서 합치거나 네. 회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쓰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실 때 한 문서를 띄워놓고 네. 2개의 키보드로 서로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대사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게 더 좋냐, 누구 게 더 좋냐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빠르게 서로의 의견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생각했을 때 바로 1차적으로 떠오르는 뇌리에 남는 대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네. 말씀하신 것 제가 들어보니까 시나리오가 그냥 단순히 대사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작품이다?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특히 이 두 분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각본집으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어요. 네네.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에는 이 각본집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네. 또 일종의 영화 각본집이 굿즈의 개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K-팝에서 스타들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그 스타의 굿즈를 구입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영화 팬들은 이 영화 감독과 작가를 지지하고 이 영화를 내가 정말 물리적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 각본집을 구입을 하는 거죠. 네. 특히 이 박찬욱 감독님 영화의 각본집은 박찬욱 감독님이 이 친절한 금자씨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뭐든 예뻐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각본집도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네. 아이고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문자가 1657님 황정민 들어와 1114 내가 네 시다바리가 장동건 씨 같은데요. 너무 그래. 연기 잘하시는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가 아니라 넌 내게 희망을 줬어.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이지혜 영화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